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테슬라 주가 급락. 그 이유는 테슬라가 이제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85센트, 매출은 233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컨센서스를 약간 미스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1분기만 따졌을 때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이지만 주당 순이익은 21%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어떠냐면 요런 상황입니다.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하자마자 급락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7%까지 급락한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관련된 뉴스고요. 외신 뉴스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결국 실적에 부합하지 못했던 이유가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할인 정책을 엄청 펼쳤잖아요.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하더라고요.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 모델 3랑 모델 Y인데 얘네가 이제 거의 20%나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는 중이니까 확실히 마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는 이유, 테슬라가 이렇듯 실적 미스를 감수하면서도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테슬라 가격 할인을 위한 뭐 치킨 게임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게 시장 독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근데 컨퍼런스 콜 한 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론 시장 점유율 유지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자율주행을 더 빨리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빨리 완성돼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미래에는 전기차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만 작용하고 그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관련 뉴스죠. 차량은 할인 판매하지만 이 FSD 서비스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의 차량의 가격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모델에 따라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미래 목표로 제시한 가격은 25,000달러였습니다. 현재 테슬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량 모델 3가 4만 달러, 모델 Y가 47,000달러이므로 저가 모델이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도 추가 할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벌써 4만 달러랑 2만 5천 달러는 15,000달러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저가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도 할인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크레딧 빼고 이거는 이제 탄소 크레딧 말하는 거죠. 차량 마진만으로 현재 차량 마진이 19%나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른 카메이커랑 비교하면 GM이 차량 마진이 6.6%, 포드는 4%인 것에 비해서 아직도 테슬라는 마진이 3배에서 5배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GM이랑 포드 마진 보는 것처럼 마진 보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벌써 20-30%는 더 할인할 수가 있죠. 25,000달러가 완전히 불가능한 가격은 아닌 거예요. 즉 테슬라라는 기업의 성장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25,000달러의 차량도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 시기가 되면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을 플랫폼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이제 차를 팔아서 돈 번다기보다는 이 차에서 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테슬라는 다시 한번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한 건 맞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한 얘기인데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큰 돈이 투자되는 차량 구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1분기 동안 20%에 달하는 적극적인 할인 정책을 펼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인 정책을 펼친 것에 비해서 실제 판매된 차량의 수가 22년 4분기보다 약 4%밖에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 많이 하면 획기적으로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러한 치킨 게임은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회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테슬라를 매도하고 다른 기업을 찾게 될 수 있죠. 개인적인 결론. 테슬라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 외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랑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 단적인 예로 테슬라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파워월과 같은 상품도 취급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제품도 내놓는다고 그러네요. 전기차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이 다른 대체 에너지 분야의 성장도 이끌고 있는 거죠. 또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사이버 트럭 또한 어떤 변수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가장 애용하는 게 트럭이에요. 트럭을 되게 많이 써요. 그 나라 땅도 넓고 뭐 각종 공구 같은 것도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럭을 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테슬라의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는 상황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테슬라라는 기업은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